여기서 입증된 것은 김용남이 네. 보안 의식 하나는 철저하다. 아, 지금 대선판에서 지지할 수 있는 후보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오민 씨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 카드가 없어요. 젊은 나이에 전체 당을 이끄는 어쨌든 수장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비대위원. 근데 그러기에는 이분의 이제 준비된 역량이 아직 많이 부족한 그럴 것이고 수 있죠.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다니는 거죠. 호가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고구마 김용남. 아, 영화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볼 것 같으면 교도소에서 틀어주는 영화를 봐야죠. 세상에 이런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내란 수괴가 무슨 염치로 영화를 보러 돌아다닙니까? 당권 줄게 단일화 하자라고 네. 제안을 했는데 예. 거절했다. 네.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차기 당권은 이준석이네 라는 것을 못을 받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못 참는 겁니다. 그렇죠. 아. 네, 한동훈 대표 도대체가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당권 잘하면 내 건데. 난데. 자, 그러면 목요일에 인기 코너 정치용장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주 일단 모셔봅니다. 김용남 유튜버 겸 저자 겸 이재명 지지선언 겸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김용남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여쭐 게 많은데 일단 차분히 이따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성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는 유튜버가 아니었다. 그는 정치인이었다. 속았다. 완전 제가 그날 오후 방송까지 같이 했어요. 전날. 네. 그날 아니 당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5일 아, 7일이고 그 전날 네. 금요일 날 네? 4시 방송 홍사훈 쇼까지 같이 가고 하면서 그래요? 계단 밑을 내려가면서 제가 여쭙습니다. 그때까지도 얘기 안 하셨구나. 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광주에서. 야.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는 정치인이었다. 그는 절대 정- 유튜버가 아니다. 속았다. 자, 우리 신혜영 기자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폭삭 속아 버렸습니다. 자, 일단 김용남 전 의원님 네. 일단 좀 해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일 날까지도 우리 장윤성 기자님 몰랐습니다. 저희도 그 물론 몰랐. 목요일이었잖아요. 그게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 아니, 우리 방송도 한 날 아니에요? 그렇죠. 목요일 날 방송하고 금요일 날 홍사훈 쇼 하고 네. 토요일 금요일에 맞죠? 기사가 맞- 났나? 맞죠? 네, 예. 네, 금요일에 기사 났어요. 예, 예. 네, 빨리 얘기해 보세요. 일단 여기서 입증된 것은 김용남이 네. 보안 의식 하나는 철저하다. 신뢰 정치인. 그렇지. 말이 발설을 안 해. 말이 새나가진 않는다. 어. 인정. 네. 그 다음에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뭐 정치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대선판에서 지지할 수 있는 후보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저 개인 의견이라고 치더라도 저는 더 이상 혼란을 경험하면 진짜 큰일 난다. 우리 사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최근 또 12월 3일 이후에 몇 달 동안은 정말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건 누군가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지 선언을 하게 됐어요. 언제 결심하신 거예요? 결심 광주 유세에 가기로 한 거. 뭐 가기로 하신 것도 있고 아니면 이재명 후보구나라고 생각하신 시점은 훨씬 더 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한참 전이에요? 그거는 하여튼 몇 주는 됐죠. 몇 주 이상은 됐다. 예. 그러면 개혁신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캠프에도 참여를 안 했고 개혁신당 캠프에. 그리고 지지하는 발언을 제 기억에는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냥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그럼 탈당과 입당 시기가 임박해서 된 건 보안 때문에? 미리 그거보다도 네. 입당은 아직 안 한 예.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탈당만 하신 거고.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개혁신당의 형편을 보면 저뿐만 아니라 허은하 전 대표도 있고 네. 어제 또 지지 선언을 한 문병호 전 의원도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 합류했던 조응천, 이원욱 두 의원님도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캠프에 합류 안 했어요. 네. 어제 조홍천 의원님 봤어요. 지지 발언을 하시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제- 상황이 그래요. 네. 그 제가 그 함께하는 그 패널로서 네. 김용남 의원님 변명을 좀 해드리면 네. 사실 그 중도 보수 오민시시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오민시 오민시. 했는지 이제 알겠어. 아, 오민시, 이제야 알겠어. 네, 아. 오민시인데 이 오민시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 카드가 없어요. 네, 오민시는 이제 50 넘어 네, 민주 투사가 된 된? 민주투사가 된 시장주의자. 시장주의자. 네. 네, 이건데 그거는 민주투사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원이 당이 아니었어요. 민주 네. 아니, 청사. 그리고, 아니, 그리고 사실은 비상계엄을 겪고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또는 뭐 개혁신당에서 좀 진짜 스마트하게 정치를 잘하면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국민의힘은 완전히 극으로 달려가고 네네. 그다음에 개혁신당도 이렇게 돌아가는 판이 이게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굉장히 고민이 깊으셨을 텐데 어쨌든 지금 정치를 안 할 수는 없고 정치인인데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정치를 할까라는 상황에서 선택을 하신 걸로 보이고 네. 한편으로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정치판이 크게 출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갔고 민주당이 이제 그 중도 보수를 좀 제대로 잘하면 네. 이쪽에 왼쪽 운동장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촉발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의 정계 개편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대변인? 아니, 뭐 너무 지지 선언하는 게 변명을 할 일은 아니죠. 아, 그렇죠. 국민의 예, 의중에 예, 따라 그렇습니다. 하시는 예.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이제 국민의힘에 계셨던 게 아니라 이제 개혁신당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오민시의 시장주의자 쪽 관점에서는 뭐 정책적으로나 개혁신당이랑 조금 더 좀 이념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가셨길래 이유를 좀 여쭤본 거였고. 아니 지금 네. 보면 네. 제가 그 코스피 5천 얘기를 몇 네. 년 전부터 했는데 예. 그게 고스란히 이재명 후보 공약에 담겨 있어요. 어머. 네네네. 아니 그리고 제가 분명히 작년 4월 총선 전에 네. 총선 치르기 전에 당신은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으로 네. 네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관한 그 정책 발표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때 정책위의장이었어. 코스피 5천 달성하겠다 몇 가지 이제 입법을 통해서 그 발표를 분명히 당시 개혁신당에서 했고 네. 그 내용과 관련해서 발표하기 전에 네. 심지어 얘기도 나눴어요. 예. 아니 근데 이번 토론에 코스피 5천 그거 뭐 표들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저는 황당해갖고 아니 뭐지 이거?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 개혁신당에서도 그렇죠. 그 얘기를 했는데 예. 작년 총선 전에 정책위 의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보다 먼저 한 거네요. 코스피 5천 간다. 갈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2년 전에 제 네. 책을 출판하면서 그 내용을 담았고 뭐 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대선 공약에 코스피 5천 달성 물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증시 발전이 민주당의 공약에 담긴 거고 네. 거꾸로 분명히 작년 4월 총선 전에 개혁신당에서 저하고 얘기도 나눴거든요. 그거 네. 관련해서 네. 내가 이래서 이런 정책을 발표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맞아. 내용 중에 뭐냐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예.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면 기억납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은 200만 원이 맞아, 넘어야 맞아. 된다라는 네. 내용까지 들어있어요. 근데 맞아요. 묻더라고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네, 200만 원이죠? 그래서 이게 PER로 계산한 게 아니고 PBR. PBR로 네. 계산하면 당시 엔비디아가 PBR이 엄청 높았어요. 예. 그래서 뭐 그때는 PBR 40 가고 막 이럴 예, 때거든. 엔비디아가 맞아요. 이제 실적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PBR 30이 다 넘는데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주식은 지금 주당 200만 원이 넘어야 된다.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러냐고 얘기까지 다 나눠놓고 시컷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아. 그거. 해놓고는 토론에 가서 그 코스피 5천 되지도 않을 거고 펴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라고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황당해갖고 나눈 정책위의장과 나눈 얘기가 있었는데 네. 반론기 하나 더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제 우리 프로에 이제 개혁신당 패널들이 좀 나와가지고 의원님의 행보에 대해서
그 지난번 총선 때 비례공천 안 준 다음에부터 삐져서 당으로 안 오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참 그거는 그렇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좀 인신공격 아니에요? 그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개혁신당에 입당하면서 지역구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은 안 되고 제3지대를 다 모아서 지역구를 한번 뚫어보자. 그래서 그때 이낙연 대표 측의 새로운 미래를 포함해서 정의당에서 나온 분들 또 민주당에서 나온 조홍천 이원우 의원까지 다 모아서 이른바 제3지대 예. 빅텐트 협상도 했던 거고 네. 그래서 합당 합의까지 됐었잖아요. 네. 합당 합의되고 이틀 있다가 그때 당시 이준석 당대표, 이낙연 대표 뭐 몇 사람 이렇게 저녁을 먹게 이제 상견례 겸해서 저녁을 먹는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합당 합의 발표하고 이틀 후인가 그랬는데 예. 그 자리부터 그 깨는 거를 빌드업을 하더라고. 그 설 즈음 그때였던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한 열흘 만에 공식적으로 완전히 깨져 버렸는데 아니 그 협상 과정에서 사실은 받아낼 수 있는 양보는 다 받아냈던 거예요. 당시 개혁신당이라는 당명, 당 색깔을 비롯해 갖고 뭐 사실은 뭐 공동 대표로 발표했지만 공동 대표 간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이준석 대표의 의견에 따른다. 그 뜻대로 한다는 이면 뭐 합의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깨진 거예요. 근데 깨더라고. 근데 왜 저러나 싶었더니 김정인 위원장이 야 치워라 이런 거야. 와 진짜요? 그러면서 사실은 누가 봐도 지역구 출마는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3지대는 안 그래도 힘든데 네.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네. 다 모아서 그래도 큰 그릇을 그래도 나름대로 만들어서 다 담아서 해야 될까 지역구가 말까인데. 될까 말까인데 네. 그거를 그냥 바로 깨버리니 지역구 선거가 어떻게 돼요? 물론 이준석 의원이 한 명이 지역구 당선자가 나왔습니다만 네. 그러면서 지역구 출마는 사실은 포기한 거고 이준석 의원을 제외하고는 선거비 보전을 절반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안 되는 판인 거지. 네네네. 그 판을 만들었죠 본인이 지역구 출마를 못하는 판을. 그래서 많은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거군요. 결정적으로는 작년 9월 5일 그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터지고 나서부터예요. 사실은 그때 자기들 입에 내가 입을 안 맞춰준다고 그때부터 서먹서먹해졌어요. 본인들이 명태균 관련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딱 맞게 김용남 의원도 어디 가셔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아니 저는 사실대로 얘기했거든요. 아니 네. 그때 김영선 전 의원 비례 공천 갖고 3월 1일 그 오후부터 저녁까지 몇 시간 심각하게 얘기한 게 맞다. 네. 그리고 뭐 1번 얘기하다가 나중에 3번 얘기도 했고 사실은 이 이야기가 한 일주일 갔다. 일주일 정도 끌다가 네네.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거로 결론이 났던 거고 예.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뭐 그 지나가는 말로 한 거고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선의의 조언을 한 걸 수도 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좀. 근데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트리거가 됐다. 자, 본격적으로 서먹서먹해졌죠. 네네네. 저희가 김용남 전 의원님 신상 발언 15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정치인이었습니까? 아이고, 네. 길게 할 동점이 필요는 오르길래 없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김 의원님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면서 환영을 받으셨는데 넘어갈게요 주제. 네. 환영받지 못한 또 인물이 한 명이 있어서 바로 뒤에 붙여서 죄송합니다. 누구예요? 김대남 전 행정관입니다. 사람은 참. 이분이 어제 민주당 중앙선대위 합류하겠다, 이재명 지지 선언하겠다라고 밝혔다가 하루도 안 돼서
철회를 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쫓겨났다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민주당에서 야 아무리 그래도 좀 가려받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그 사람을 데려와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거센 반발이 있었다고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지지 철회 의사를 본인이 밝힙니다. 예. 민주당 일각에서 나타난 그 당리당략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 김대남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면서 지지를 철회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김문수를 다시 지지하겠다. 아, 바로. 예,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다. 아. 김문수를 지지하며 조용히 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했거든요. 본인 누구 지지하는 걸 굳이 왜 밝혀? 근데 일단 우리가 예. 이 김대남 전 행정관 대통령실 행정관 누군지가 좀 뭐 한 기억이 안 사람인지는 나잖아요. 알아야 되죠. 요 싱크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예. 너희 여사가 야, 이병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아유. 기억나시나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예. 그 서울의 소리 이제 측이랑 통화를 네. 하면서 야 한동안이 좀 공격해봐. 아주 그러면 여사가 아주 한동 때문에 죽으려고 하거든. 그 보도 좀 해가지고 하면 들었다 놨다 여사가 좋아 죽을 거야라고 했던 예. 한동은 뭐라고 해야 돼? 그 보도 사주라고 해야 되나요? 했던 그 사람. 고발 사주도 아니고 네. 무슨 공격 사주. 네. 하여튼 공작 벌이려다가 안 된. 예, 네. 그분이에요. 예. 이 김대남 씨라는 사람이 민주당에 간다는 것도 난 좀 이상하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김용남 의원님 포함해서 예. 그 뭐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 허은하 음. 대표 뭐 이런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 진짜 저쪽에서 보면 아프죠.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지적 관계를 가지고 정치를 함께 해야 될 분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가고 있으니 진짜 황당한 노릇인데 김대남 씨는 좀 달라요, 사정이.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아유 네가 가 빨리 가 이런 거고 네. 또 민주당에서도 제가 취재해 보니까 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가려받아야지 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아무나 온다고 다 받아 이건 아니잖아 이제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발을 했고 예. 실제로 이제 요걸 추진했던 분은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에요. 아, 이 사람을 데려오기로 한 게. 네, 제가 확인하니까 국민참여본부에 뭐 네. 하여튼 예. 뭐 누굽니다. 근데 그 내부에서도 그 상당히 비판이 많이 있고 네. 그리고 다 떠나서 김대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뭐 이명수 씨 그 녹음 파일을 통해서도 다 확인을 했지만 네. 본질은 기회주의자예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일 하지 말라고 목 놓아 외치는 게 기회주의적 행태를 벌이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토인 겁니다. 네. 그냥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는데 이것도 수박이 이런 짓 한 거 아니야? 막 비난이 달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보십시오. 바로 또 그 김문수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조 없는 정치에 대해서는 진짜 철퇴를 내리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는 민주당의 사람이 있는 거다. 아, 그중 민주당 내에도 이제 이런 사람이 그렇습니다. 있었던 예. 거고 하려다가 이제 완전 당내에서도 욕 먹고 이제 틀어졌고 네. 그러고 나서 아니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김문수 지지를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거는 와 정말 난 사람이 이렇게 그래도 약간의 뭐 스스로에 대한 어떤 체면 내지는 약간 양심 비슷한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없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오죽- 내 기준에 맞추면 안 돼. 오전에 이재명 얘기했다 갑자기 오후에 김문수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여기서 제일 화난 사람 한동훈 전 아 한동훈. 네. 예, 나 뭐랍니까? 보도 사주했던 그 사람 다시 받는다고? 이거 우리 당원에 대한 모욕이야. 아, 화를 아니,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받아요 그래서? 뭐 지지하지 마세요라는 말 안 하니까 지지 뭐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아 네. 그래요. 예. 진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네. 여튼 뭐 김대남 씨 민주당 살짝 들어갈래다가 다시 이제 핸들 꺾어서 국민의힘으로 왔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의 지지 선언들이 있습니까? 아 손학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 했잖아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한덕수 전 총리랑 식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뭐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 이제 도와주셔야죠라고 했는데 아직은 노더라. 준비가 아니, 안 아직은 됐다더라. 노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내일 모레 선거 아니에요? 2주도 안 아니 남았는데 이미 투표하고 있어요. 재외국민 투표 아, 재외국민 시작했고 시작했죠. 예. 다음 주에 사전 투표고 아니 언제 아직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 떠나서 평생 공직자 50년 공직하고 도대체 네. 뭘로 공직을 한 겁니까? 음. 그러니까
너무 얌체. 한독수.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후보로 만들어주면 나는 들어가겠지만 네.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할 거야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아니, 거죠. 본인이 김문수 후보 만나갖고 막 껴갖고 뭐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 누가 후보가 되든 되더라도. 만약에 후보님이 되시면 제가 그렇죠. 정말 그 견마지루를 다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안 하네.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살겠다.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싶네요, 네. 진짜. 김대남 씨만 최소한의 체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 이분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아니 남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맞아. 겉으로는 맞아. 그렇지. 내 이름 네. 올려라. 뭐 네. 그냥. 네. 네. 열심히 선대위원장에 현장을 못 올려라 다녀도. 그냥. 네. 네, 열심히 뛰진 않겠지만 네. 그 정도까지는 해야죠. 그렇죠. 최소한. 근데 이름도 안 올리는 거잖아요. 한 장에 안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름도 안 올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탈당하지 않았을까요? 아 한번 10,000원 내고 다음 달. 당비 한번 내고. 네. 10,000원만 딱 쓴 거예요. 와, 야, 진짜 대단하시다. 뭐 이분은 이제는 아예 뭐 국민의힘이 어디고 이제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 자 지지 시리즈 또 있습니까 혹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네. 그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바쁩니다. 근데 유세를 하느라 바빠야 되는데 긴급 기자회견을 하라 매우 바빠요. 어저께 또 기자회견 자처해가지고 뭘 했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로서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뭘 사과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그냥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해야 되고 정중히 반성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 권리 차원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뭘 들면 뭐 알려줬는데? 도이치 무슨 문제, 네. 명품백 문제, 뭐 혹은 뭐 이런 뭐 공천 개입 의혹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구체적인 메시지는 없었고 네. 아무튼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옛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뭐 아내 문제 저도 똑같이 관련해서 생각했어요. 그쵸? 예, 그때도 그때 예. 대국민 그 기자회견 하면서 예. 뭘 사과하신다는 거예요?로 그때 기자가 재차 물었잖아요. 네. 아무튼 하여튼 사과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약간 그 느낌인데 보니까.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김용태 위원장 화면에 네. 이제 TV 화면에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보면 멘탈이 좀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힘들어 보여요. 되게 힘들어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며칠 전인가 왜 한번 어디 유세 현장 가서 김용태 막 이렇게 욕 먹은 때 그때 보니까 약간 얼이 이렇게 좀 나가 있었다고. 얼이 좀 나가 있는 그쵸?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 정중히 권고한다고 맞아요. 했다가 당사 앞에서 맞아, 지지자들한테 맞아. 막 네. 예, 지금 그렇죠. 현재 멘탈이 좀 굉장히 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바사삭된 예. 상태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젊은 나이에 음. 전체 당을 이끄는 어쨌든 수장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비대위원장. 근데 그러기에는 이분의 이제 준비된 역량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감당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얘기를 너님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세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고 왜 이러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번 비대위를 끝으로 김용태의 정치 생명은 끝날 걸로 보입니다. 그 정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무슨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검증이 되고 평가를 받는 건 누가 보더라도 김용태 내세워가지고 뒤에서 대리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윤들이. 네. 그런 거잖아요. 젊은 간판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혼자서 뭘 결정을 이거를 자기 생각일까요? 제가 아는 김용태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거 누가 선배들이 야 이거 가서 너 읽어. 그러니까 가서 읽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어쨌든 형들이 알아서 하겠지. 저는 딱 그걸로 보이고 솔직히 말하면 정치인으로서는 매우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뭐 적든 간에 정치인은 정치인인데 정치인으로서 자기 자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맡았을까? 안타까워요 저는. 예. 네. 예. 맡으라고 그랬으니까 맡아요. 그래요? 시키는 대로 잘하네 그러면. 맡으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말은 잘 듣는 것 같더라고요. 형들 말을. 그럼 친윤들이 원하는 딱 그 캐릭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 보여주기식이다. 그냥 젊은 뭐 네, 정치인. 최연소 국회의원 세워갖고 이제 간판으로 세워서 뭐 바뀌는 것처럼 보여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보여주기도 티가 안 나야 되는데 맞아요. 이건 너무 티가 난다. 그럼 진짜는 누구예요, 그럼 현재? 아직 아니 그 뒤에 뒤에 그 뭐 권성동이 여전히 권성동도 권성동을 있고 비롯한 친윤들이 다 있잖아요. 잡고 있는 거죠. 아직도? 예. 그럼요. 그래서 정말 젊은 초선 비대위원장을 한다고 하면 예. 차라리 음. 무게감이 있는 왜냐하면 체중이 110kg 나가거든요. 김재섭. 김재섭 의원을 시키던지. 맞아요. 차라리 김재섭이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찐윤들로서는 자신들의 말을 거역하지 않을 그냥 젊은 누군가가 그냥 필요했던 거군요. 김용태 위원장이 좀 순한 편이에요. 사람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착해. 그냥 약간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캐릭터야. 그러니까 네. 뭐 막 각 세우고 날 세우고 막 이게 아니라 같은 말이면 돌려서 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아. 그리고 화해롭게 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스타일이고 김재섭은 그거잖아요. 이렇게 딱 그렇게 이렇게 딱딱 집어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같은 그 청년 정치인이라도 캐릭터가 완전히 다른데 그 고부 갈등에선 착한 남편이 제일 짜증납니다. 약간 그런 스타일. 예. 일단 그래서- 김재섭 의원은 그 실제로 화나면 상대방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등치가 커. 왜냐면 한쪽이 이만해요. 이만해. 맞아. 김재섭 의원한테도 제안이 갔는데 이제 고사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죠. 거고. 예. 아무튼 그래서 어저께 뭐 사실 뭐 김건희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대리 사과를 한 그러니까. 셈인데 사과에 또 디테일은 없었죠.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특검 받을 거예요. 향후에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했더니 그것도 좀 일단 검찰 수사 지켜보고 하자고 하고 이제 배우자 토론하자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김혜경도 검증 받아야 된다. 배우자 네. 토론제야 아직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아무튼 뭐 그래도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과는 안 하는 것보다 호가 하나 생길 것 같아. 호? 어. 예. 고구마 김용태. 답답한 느낌으로. 네, 아니 근데 본인도 많이 답답할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맡았나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저기 뭐야 김재섭 의원은 네. 그 영악한 데가 있으니까 이거 딱 안 맞는 거죠. 이 판에 끼면 바보 된다 싶으니까 딱 안 낀 거죠. 네네네. 여튼 그래서 김용태는 아마 이번 비대위원장 끝나고 나면 정치 생명이 매우 이걸로써 커리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도 받으신다는 저는 거죠. 굉장히 본인 스스로에게 안 좋은 선택을 한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용만 당하고 말 거예요. 네네. 이렇게 애를 쓰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안 도와줘도 이렇게 안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 사실상 어깃장을 놓고 있는 네. 거죠. 아 영화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꼭 이 영화를 봐야만 했을까? 아 부정선거. 예. 부정선거. 부정선거 영화를 네. 관람했고 이제 관람 중에 잠깐 좀 눈을 감고서 사색에 잠겼다가 끝나고 나서 전한길 씨한테 부정선거 음모가 아니라 실체가 있구나 이런 감상평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네. 저는 영화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상황이라면. 저도 그래요. 예, 영화를 볼 것 같으면 교도소에서 틀어주는 영화를 봐야죠. 지금 네. 전 국민 비상계엄 난데없는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네. 무려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잤죠. 환율 치솟는 것 때문에 혈압 오르신 분들 있죠. 실제로 사업이 안 돼가지고 네네.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길바닥에서 잠자기를 며칠이에요. 한남대로로 또 어디지? 그 어딥니까? 국회 앞에서 네, 또 남태령으로 그렇죠, 그렇죠. 국회 네, 앞으로. 예. 세상에 이런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내란 수괴가 무슨 염치로 영화를 보러 돌아다닙니까? 아니 보리밥 먹으러 서초동엔 보리밥집이 없어요? 기어이 판교까지 가가지고 맛집에 가서 밥을 먹질 않나? 강아지 끌고 한강공원 산책하질 않나? 심지어 영화까지 본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지규현 판사가 도대체가 무슨 생각이길래 내란 수괴 구속 취소. 윤석열을 풀어줘가지고 이렇게 이 마음대로 꼴을 국민들께 보이게 하나. 그러니까요. 국민 네. 제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예. 제일 열받아 하는 대목이 이거예요. 빨리 구속시켜라. 네네. 전 국민이 김근식 위원장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아, 김구식 위원장이 네. 그 얘기했죠. 예. 빨리 구속시키는 게 우리 국민의힘을 위한 일인 것 그렇습니다. 같다. 네. 제가 3월 7일 날 구속 취소로 이제 그 다음 날 석방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게 국힘에게는 악재다. 맞아요. 앞으로 선거 때 봐라. 차라리 교도소 안에 들어 있을 때가 낫지. 나와 있으면 계속 걸린다. 저 걸림돌 브레이크로 작용해 갖고 맞아요. 선거가 안 될 거다. 딱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의원님이 예언가셔. 네.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딱 정확하게 어쨌든 맞추셨어요. 탈당한다고 해서 아유 그래 알았어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나가줄게. 이러면 이제 어쨌든 본인의 행보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인지는 하고 있는 건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걸 보러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고 방식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멘탈 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멘탈 무. 아 멘탈 멘탈 자체가 무. 없다. 진짜 근데 신기해. 저는 여러 멘탈리스. 가지 복선이 있어 네. 보이는데 첫 번째 어제는 뭐 헤어도 안 하고 메이크업도 안 하고 네. 그냥 자연 상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외로우니까 밤새 술 마시고 영화 보면서 졸고 재판 받으면서 졸고 계속 주무시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동정론 같은 것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네. 함안에서 그 왜 이렇게 나물 조금씩 본인들이 농사지어서 가지고 나오는 어르신들 계세요. 네. 이제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잘생긴 대통령을 끌어내려가지고 고통하는 거짓말쟁이 이재명이 나쁘다. 이 말씀들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디서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리 같죠. 내가 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 전부 보고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종일 종편 틀어놓고 네. 들으시면서 이제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거예요.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아 이거 진짜 언론개혁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동정론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지역에서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양수겸장 생각으로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끌려다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요? 아니 전환길이 불렀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극우 외로울 때 세력의 나를 찾아주는 그쵸. 친구. 예. 그걸 같이 끌려다니는 거 이게 뭔지 네. 이걸 내가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아, 기본적인 그런 판단 없이 그냥 네. 나오려면 나오고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대단히 복합적인 아, 상황 아닌가 그래요? 싶습니다. 와, 난 이해하기가 조금 쉽진 않았는데 뭐 말씀 듣고 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동정 여론이 생긴다 해서 본인에게 유리할 게 있나요? 뭐 법정에서 그렇다고 깎이고 뭐 이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거 없는 거고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그런 동정표 5만 표 얻다가 500만 표 날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네. 제일 피해를 보는 거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근데 국민의힘을 또 뭐라고 하기 국민의힘 안 됐다고 하기도 애매한 게 김문수 후보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상당히 좀 과거에 동조하는 문제 제기를 느낌의 했었던.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선관위에서 잘 좀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든지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갖고 그럼 아직도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의 어떤 선긋기는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그런 발언을 들으면 예. 한때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교체 파동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멀쩡해 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아 맞아 정강호하고 같이 집회했었지. 아, 기억이 다시 나. 그런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창당의 주역이었지. 네. 뭐 이런. 그때 잠깐 제정신이 이거 봐요. 동정론이 이렇게 힘이 있다니까요. 아, 그때 김문수 후보도 동정을 그렇죠. 엄청 많이 맞아요. 받았잖아요. 당원들로 하여금.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 하여튼 국민의힘은 이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근데 예. 정말 부정선거를 믿는다면 투표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대선 보이콧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맞네. 아, 투표를 왜 해요? 예. 어차피 조작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부정선거라고 포스터에 네. 썼잖아요. 이번 선거도 예, 부정선거에 아니 그럼 틀림없다.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아. 그리고 대선을 보이콧 운동을 해야지. 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표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단일화를 할 거면 이준석 말고 황교안이랑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 생각이 확고하다면 근데 지금 거기하고는 되지 않을까요? 네. 아 자연스럽게. 아. 어제 영화도 같이 보신 것 같던데. 아 진짜요?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하여튼 지금 단일화 그러니까 이준석과의 단일화는 이건 뭐 거의 물 건너 간 얘기로 지금 봐야 되겠죠? 저는 될 것 같은데요. 예? 아 진짜요? 다음 할것 주 같은데. 초쯤 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진짜요? 할 것 같은데요. 할 것 근데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주요 변수는 네. 오늘 방금 전에 NBS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이준석 후보가 처음으로 두 자리가 나왔어요. 아, 10%가.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10%가 안 넘으면 네. 이게 일단 선거비가 곤란하잖아요. 예. 근데 돈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이게 아마 제일 큰 이슈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당권을 준다고 하는데 당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뭐 더 센 거를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걸고 저는 돈 문제 때문에라도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당권을 얻는다고 하면 다시 보수 재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한테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는 거래 딜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래요? 하는데 10%가 넘는다. 이 분위기가 이번 주 갤럽 조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 금요일에. 예, 갤럽 조사에서도 10%가 넘는 조사가 나오면 가만히 있어봐. 조금만 기다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아니다. 여론조사가 더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2차 내일 토론인데 2차 TV 토론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싶으면 전 단일화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꺾어지는 분위기다. 네. 그러면 하겠죠. 아니 근데 만약에 뭐 조금 전에도 그 얘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만약에 당권 줄게 단일화 하자 이거면 이거는 뭐 후보자 매수나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증거 잡기가 어렵죠. 명확한 증거로 뭐 당권 어떻게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증거가 안 잡히고 예. 단순히 당권 줄게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국힘은 이제 당협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네. 거기에 일단은 그게 조직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 사람이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구조거든요. 국힘에서.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조직위원장 뭐 30개, 50개. 그래야 사실은 당권에 도전할 때 자기 그 지역 기반이 생기잖아요. 그 당원들을 관리하는 위원장들이 자기 사람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할 생각이 없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까지 단일화와 관련한 장면이 자꾸 연출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준석 후보 쪽이 만약에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단일화는 정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안철수와의 만남이든 그럼요. 뭐 김용태와의 뭐 이런 게 네. 나올 리가 없다. 나올 수가 없어요. 뭔가 기본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네. 안철수도 나를 찾아와서 단일화 좀 해주겠니? 라고 하니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서요. 하고 이제 뭐 김용태 만나서 셀카 쪽에 형님 사실은 내심 생각 있으시죠? 너 더 혼날래? 라고 자기가 우위에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어쨌든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나경원 의원 만나가지고 또 얘기 들어주고 하면 뭔가 이제 내가 사실은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야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약속 약속 대련이라고 대련이죠. 보는 거죠. 예, 예. 아니, 그렇게 그리고 해서 당권 줄게 단일화 하자라고 네. 제안을 했는데 예. 거절했다. 네. 그 얘기는 뭐예요? 돌려 얘기하면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차기 당권은 이준석이네라는 것을 못을 받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못 참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한동훈 대표 도대체가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당권 잘하면 내 건데. 난데 나는 벌써 네. 전당대회 선거운동 하고 하고 있는데 있는데 네. 지금 나 당원배가 운동도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페북글 한번 주세요.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 뭐라 그랬냐면 네. 이제 그 이준석 캠프에 이동훈 대변인이 이제 글 올린 거잖아요. 자꾸 친윤들이 나한테 당권 준다고 전화 와. 이준석 당권 준다 하니까 그 글을 이제 태그 이렇게 긁어다가 한동훈 대표가 친윤 쿠데타 세력들 과거에도 지금도 이재명이 아니라 나 한동훈이랑 싸우고 있어. 이게 진짜 내부 총질 아니야? 너무 화가 난다. 라고 글을 썼죠. 한동훈 대표 맞는 얘기죠. 그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뭐 당권 거래 제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친한계랑 친윤계랑 반응들이 달라요. 예를 들면 친한계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권 거래든 기생충이나 하는 짓이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일가를 했고 반면에 이제 친윤계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막 민주당에서 고발한다고 하고 법적 문제 있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그게 뭐 법적인 문제가 돼 협상 기술 중에 하나지.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 저는 이제 당연히 안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막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이 정도로 서로 까발리고 하면 이건 이제 끝난 건가 보다. 심지어 뭐 이준석 후보가 이제 전화도 안 받는다면서 자기 전화. 근데 근데요. 예. 그럼 이제 안 하나 보네. 저는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게 아주 잘 고안된 뭐 약속 대련 내지는 뭐 이런 드라마 같은 거라면 두 분을 너무 존경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이 보실 때는 할 것 같다는 거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지지율이 거. 15%를 넘기가 어렵거든요. 뭐 이준석 그렇겠죠. 후보가 뭘 네네네. 해도 예. 10%는 모르겠어요. 저 MBS 조사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 예. MBS 조사 제가 결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프 주시면 일단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2%,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딱
10%, 음. 10.0%가 나왔고요. 네. 이 조사가 지난 19일부터 21세까지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 조사이고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관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갤럽 조사가 중요할 것 음. 같아요. 이제 NBS는 워낙 그 보수 유권자들이 응답을 네, 많이 네, 하는 네. 걸로 네.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갤럽 조사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다 하더라도 15%를 넘을 수 있을까 이준석 후보가 이제 그 1강 1중 1약 구도에서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김문수 후보가 더 처지게 될 거예요 지지율상. 근데 그럴 리는 없다. 네네. 예, 그리고 12일밖에 선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하게 달라질 변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소위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판단하기에 뭐 중요한 무슨 뭐가 나와야 돼요. 일단 뭐 커피 120원을 얘기해도 여론 지형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뭐 김건희 씨 사과 문제를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 키워드는 단일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뉴스가 없어요. 오로지 단일화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말고는 달래 이슈가 없죠. 네. 그러면 김문수로 단일화하고 이준석이 당권 잡는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 저는- 이준석으로의 단일화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예. 왜냐하면 그 제가 보기에 뭐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네.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 측이 대략 30억에서 50억 정도의 선거 비용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뭐 홍보물 만든거나 뭐 현수막 유세차량 돌아가는 거 볼 때 국민의힘은요 500억 넘겼었어요. 일단 돈은 네. 선거 비용 쓴 거는. 네. 근데 만약 이준석으로 단일화? 그러면 그 돈 다 날리는 거예요. 한 푼도 보전 못 받고 국민의힘 당사 팔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단일화는 당연히 차라리 거기서 30억을 썼던 50억을 썼던 나중에 뭐 합당을 통해서 그 빚 갚아주기로 하고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지 네. 다른 대안은 없어요. 저 이제 두 분 말씀 듣다가 하나의 깨달음이 또 생겼습니다. 그 단일화 시점을 이제 알았어요. 언젠지. 토론 딱 끝나고 나서다. 3차까지 3차까지 하고 나서. 왜냐면 그 1차 토론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나서 이제 뒤돌아 생각을 해 보니 1차 토론에서도 이준석 후보는 계속 이재명 후보만 열심히 공격했잖아요. 그 이 김문수 후보한테는 거의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협공이었죠. 예. 그래서 아마도 공격의 날카로운 창을 이준석 후보가 열심히 찔러주고 또 그거 잘하는 사람이 이준석 후보니까 그런 걸 좀 충분히 해준 그 다음 왜냐하면 이준석이 먼저 빠지게 되면 먼저 단일화해서 먼저 빠지면 김문수 이재명 둘이 붙으면 이 김문수 후보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토론까지는 하고 완주하고 그 다음 단일화다. 어떻습니까? 아니 맞는 말씀인 게 네. 사실은 다들 25일 날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니까 단일화를 하려면 그 전에 해야 된다. 난 얘기를 많이 하죠. 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네. 저는 단일화가 되면 그 이후에 될 거다. 다음 주 목금이 사전 투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29, 30, 네. 그러니까 29일 전에만 단일화하면 되는 거다. 사전 28일. 투표 전에만 하면 된다. 네. 그래서 말씀대로 음. 단일화 시점은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최대한 하여튼 관심과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은 좀 더 즐기고. 그렇죠. 네. 그 대한민국 대표 단일화 전문가 안철수 선생님. 단일화의 아버지. 네, 단일화의 아버지. 네. 안철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거기도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토론 그리고 나서 바로 단일화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나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정도쯤에는 네. 할 일은 해주고. 할 일은 해주고. 네. 근데 이 반탄과 찬탄 이 탄핵의 강을 못 건넜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단일화를 해버리면 앞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정치 생명이 근데 저는 그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찬탄 반탄 뭐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지지자들은 있겠으나 이준석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대세에 지장이 없는 거죠. 해서 어차피 국민의힘을 본인의 세력으로 그렇죠. 만들고 예. 본인의 생각과 일치시키면 된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정치를 하겠죠. 네. 자, 이제 그렇게 가면 이 대선이 조금 더
적어도 흥미 면에서는 조금 더 있어질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그걸 시간 지나면서 어떤 발언들과 어떤 액션들, 모션들을 취하는지 한번 잘 저희가 또 보면서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떤 뉴스 가면 될까요? 한동훈 후보 지원 유세하는 거 잠깐 볼까요? 그렇게 드디어 그의 이름에서 김문수란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안 했는데. 네, 여러분 내 이름 말고 김문수를 외쳐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네.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저를 외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이 손동작이 네. 약간 어색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직 대중연설은 네. 그 조금 네. 미숙한 게 드러나네. 이런 좀 가르쳐 주셨어야죠. 김영남 의원님. 아니 배우려고 해야 가르쳐 주죠. 배움의 자세가 안 돼 있군요. 네. 당원동지 여러분 이준석과 뭐 당권거래요? 저 잊지 마세요 한동안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휴휴. 네. 자, 하여튼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이제 김문수란 이름 명확하게 좀 얘기하면서 전보다는 좀 달라진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 거. 하지만 저는 끝까지 투샷은 안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안 쓸 김문수 옆에서는 한동훈은 안 나올 것 같다. 예,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 유세하면 부산에서 한동훈 대표 유세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다음 국민의힘 당권 선거가 볼만할 것 같아요. 예. 네, 분명히 이제 이준석 대 한동훈 구도가 그려질 텐데. 네. 이준석 뭐 입당 기정 제가 사실화예요?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예. 아니 왜냐하면 네. 친윤 입장에서는 네. 한동훈이 너무 싫어. 그렇죠. 이준석이 더 싫어, 한동훈이 더 싫어. 물어보면 지금 답은 한동훈이 더 싫어가 싫죠. 맞아요. 근데 한동훈 왜 이렇게 싫어? 기본적으로 네. 다음 전당대회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언젠가는 개최를 해야 될 텐데 예. 막아낼 수 있는 주자가 없단 말이에요. 친윤에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내세울 카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단일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개혁신당은 이미 상당히 형해화돼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1인 정당 비슷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람, 네. 그러니까 배지 3명,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2하고 네. 이준석 의원하고 그러니까 딱 셋밖에 이제 상징적으로 셋이고 나머지는 거의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중량급 정치인들이 거의 빠져 있기 때문에 네. 뭐 본인이 원하는 정치를 하려면 또 합쳐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명분은 있어요. 그동안 이제 해왔던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한민국 정치의 뭐 새로운 길, 뭐 보수, 뭐 젊은 보수 뭐 등등 쭉 있을 텐데 그 얘기들 다 뒤집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려면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명분은 뭐 만들면 돼요. 네. 아니 그리고 지난 TV 토론에서 네. 얼마나 아름다운 협공을 했습니까? 네, 김문수와 김문수 한 팀이 이준석 조가 이재명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네. 딱 견적이 나오죠. 어떻게 그래요? 하겠구나. 예. 하여튼 적어도 두 분 사이에선 이준석 후보는 거의 국민의힘 행으로 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로.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는 김문수 걸로. 후보와 할 것이다라고 네. 두 분이 예측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좀 흥미로운 뉴스라고 할 수 있는 네. 샤넬백 뉴스 좀 한번 여기서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 건진 법사가 예. 통일교 윤 씨한테 받아가지고 김건희 씨한테 준 샤넬백 예.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줬다고 전해진 알려진. 네, 그러나 줬는지 확인은 안 된. 안 된. 뭐 아무튼 그 백이 예. 하나가 아니라 2개래요. 네. 시점이 2022년 4월이랑 7일인데 네. 이 샤넬백들을 김건희 씨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이제 행정관한테 줬다라는 네. 건데 이거를 이 진술들을 종합을 하면 뭐냐면 이거를 김건희한테는 전달을 안 하고 건진이 이 유 씨한테 오더를 내려갖고 야 여기 300만 원 줄 테니까 바꿔 갖고 와 딴 걸로 다른 거 여러 개로 바꿔 갖고 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유 씨가 샤넬 매장을 찾아가서 네. 웃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카드로 또 하나는 결제를 또 추가금을 했나 봐요. 네. 해가지고 백을 바꿨는데 갈 때 한 번은 자기 지인 데리고 가서 바꾸고 한 번은 또 김건희 지인 데리고 가서 웃돈 주고 또 제품을 바꿨대요. 그 통일교 쪽에서 그 건진법사 통해서 샤넬백 좀 드렸는데 네. 그게 제대로 배달되지 않고 네. 건진법사랑 그 유경욱 씨가 둘이서 뭐 야 백 바꾸고 돈 더 추가금 내고 해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그냥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씨는 내가 그 김건희 바로 안 주고 유 씨한테 웃돈 주고 교환하라고 시켰어라고 하고 유 씨도 내가 그 전 씨한테 그 오더 받아서 심부름했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김건희는 쏙 빠져 있죠. 김건희 씨한테는 배달이 안 됐다. 안 됐다라고 이제 둘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배달이 그렇게 사고가 막 날 수가 있나? 그리고 그 백 그래서 지금 어디 있어? 목걸이처럼 잃어버렸어. 또 잃어버렸어요? 예. 아니 뭘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요. 그냥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뭘 이렇게 자주 잃어버려 여기는. 목걸이도 잃어버려, 백도 잃어버려. 아니 6천만 원이 넘는 목걸이도 잃어버려. 1,000만 원. 목걸이는 부피라도 작지. 부피 큰 핸드백도 잊어버려. 뭐 와, 이 집 근처 어디 돌아다니면 진짜 죽을 거 많겠네 여기. 와, 씨. 이거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하면 안 믿죠? 안 믿죠 당연히. 예. 어떻게 찾아내요 그럼 근데요? 아니 압수색을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 거고 예. 사실은 불러다가 제대로 추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왜 건진 심부름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예. 아 그러네. 예. 더군다나 김건희 수행 그렇죠. 비서 역할하는 예. 행정관 아니 아니에요? 코바나 컨텐츠부터 예. 같이 있었던 예, 예. 집사 역할을 그러니까. 하는 집사. 사람이죠. 핵심 측근인데. 네. 김건희 씨의 핵심 측근. 그렇죠. 초반에 이제 그 봉화마을 묘소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참배할 때 뒷줄에 있던 분이 맞아요. 유경옥 씨 아닙니까? 네네네. 아니 그거 하시라도 찾는 사람인데 그렇죠. 뭐 예. 심부름 시키고 뭐 예. 그런데 그거를 당시 영부인이 아니고 건진 심부름 하라 그거 가서 돈 받아서 백화점 가서 또 바꾸고 갖다 주려 그러면 적어도 반나절 이상 한나절은 소요되는 건데 그 수행 비서가 영부인 옆에 안 있고 건진 심부름만 하냐고 하루를 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 진짜. 다 떠나서 세상에 뇌물을 줬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그거를 웃돈을 주고 바꾸고 두 개로 나눠 뭐야 둘이 같이 쓴 거야 뭐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가 아니,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꾼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바꿨어요. 바꿨는데 카드 뭐 결제장이 100만 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 추가금 바꾸고 내고. 200만 원 줘서 토탈 1,300짜리를 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복수로 저렴한 복수의 제품이라 그러는데 난 뭐가 저렴한 복수의 제품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중요한 건 본질은 뇌물 아닙니까? 이게 뇌물로 받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통일교에서 요구한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YTN 인수를 포함해서 네. 어쨌든 이걸 걸고 갖다 준 거 아니에요. 목걸이하고 가방을. 그러면 이거 뇌물이잖아. 그러면 딱 받았으면 이걸로 끝내든지 해야지. 이걸 가서 또 바꾸고 또 한 번 또 가서 바꾸고 이미 있는 거여가지고.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나? 그 세상에 가능성이 높죠. 나 이거 아이 있는데. 뭐 줄려면 제대로 주지 뭐 갖고 있는 걸 물어봐야지. 똑같은 거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있어서 진짜 바꾼 건지 아니면 이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탁의 의미로 바꾼 건지 그건 아닌가요? 세탁이 아니고 오히려 더 드러났죠. 그렇죠. 이 행위로 인해서. 그렇죠. 그럼요. 통일교에서 유경옥 사다가 씨의 건네줘 결제 기록이 그냥 남았으니까. 받았으면 잘 추적도 안 되는데 이거는 네. 가서 자기 신용카드로 웃돈 굽고 바꾸고 현찰 주고 요새는 다 바꾸고. 추적이 돼요. 네. 핸드백 안에 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네. 핸드백 아니, 안에 칩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왜 이랬을까? 아. 저는 무감한 거예요. 내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거든. 감히 누가 나를 내가 그- 무슨 짓을 해도 다 안 걸려. 아. 나는 법 위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무도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네. 문제의식 없이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누구로부터 뭘 받았어요. 일단은 네. 받으면 이거 가져가라고 난리치고 이거 주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둘 다 안 돼. 이렇게 난리를 펄펄 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덮어놓고 받아. 이것만 받았어요. 디올백도 받았잖아요. 주는 대로 다 받아요. 그러니까 받아놓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왜 내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거든. 지금까지 문제도 없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얘기하잖아요. 이명수 씨하고 전화하면서 야 알아서 다 해줘. 권력이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니까 10번 안 바꾼 게 다행이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마음에 드는 거 올 때까지. 그렇지. 네. 예. 집에 가방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 가보고 싶다. 이렇게 뭐 영화 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진열장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막쫙막 아니, 몇십 개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옛날에 그 필리핀의 이멜다. 이멜다였었나요? 네, 네. 그 아. 구두 3,000개. 몇천 켤레. 3,000개, 맞아요. 3,000개. 자, 하여튼 김건희 씨 관련된 공개 압수수색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집을. 들어가는 장면. 네, 이멜다처럼 딱 보여주고 도대체 부정부패의 수준이 어떤 건지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네.
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요식 가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등이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을 얼마 앞두고 과거에 뭐 김건희 씨 수사했던 팀 혹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수사를 했던 팀의 검사들이 뭐 속된 말로 탈출, 뭐 도미노 역시. 줄살표를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검찰 분위기는 또 워낙 우리 의원님이 아실 테니까 원래 이제 정권 말기쯤 돼서 정권 교체될 것 같다 이러면 이제 후다닥 가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아니, 이런 적은 없어요. 더군다나 네. 그 우리가 총선도 치르고 지방선거도 치르고 합니다만 네. 선거 중에 제일 큰 선거는 뭐니 해도 대통령 대선이겠죠. 선거예요. 그리고 큰 선거가 다가오면 검찰도 비상근무를 합니다. 사실상. 특히 옛날 공안부라고 하는 네네네. 공공형사부에서는 네. 선거사범이 어떤 형태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현수막을 누가 찢는다든지 아니면 선거 유세 현장에 가서 난동을 피운다든지 이런 게 항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사장은 뭐 특수부뿐만 아니라 공안부 모든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 네. 지역 사령관이잖아요. 네. 검사장도 긴장해서 근무를 해요. 그게 자기가 누구 덕분에 출세를 했는지를 안 따지고 일단 선거 직전에는 다 긴장해서 근무를 해요. 아, 그래요? 선거 코앞인데 검사장이 더군다나 중앙검사장이 사표 내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아, 이런 그래요? 경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 그래요? 네. 워낙 이제 겁이 많은가 했죠,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정권 이게 바뀌면 무책임의 끝판왕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튀고 보자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징계를 받으면 나가서 변호사도 못 하죠. 몇 년 네. 묶여 있게 되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너무 많은 연금. 겁니다. 연금에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6월 2일 날 퇴직 처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6월 2일 날 이제 중앙검사장으로 퇴직을 하면 네. 명예퇴직금이 2억 5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아이고야. 명예퇴직금 2억 5천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앙지검장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나가면은 이제 어디 전관. 로펌 가면 그렇죠. 예. 로펌을 대형 로펌은 당장은 못 가요. 아, 그게 그래요?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 네. 매출 100억 원이 넘는 법무법인은 차관급 이상은 3년이 지나야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당장은 못 가요. 변호사는 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 밥벌이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업하고 걸린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받으면 여러모로 걸리는 게 많은데 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렇게 나가는 선택을 하니까 검찰 내부가 동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나서서 동요하지 마라, 자리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중앙일보 아주 재밌는 기사를 썼던데 150에서 200명의 이재명 그 후보 네. 수사했던 검사들이 다 지금 떨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치인 수사 맞지 말아야겠다.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를 한 거죠. 아. 그리고 무리한 수사에 개입했던 검사들은 여러모로 야 이거 이러다가 징계받고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지금 이런 건데 이게 검찰이 얼마나 정치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다. 근데 이렇게 사의 표명하고 뭐 사표 내면 이 처리 그러니까 수리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검찰에서.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징계 절차가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공식적으로 보면 사표 수리를 거부할 방법은 아.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누가 봐도 부적절하죠. 네. 그리고 이상하지.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 정권이 바뀌면 내가 좌천될 거야. 물을 먹을 거야. 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렇다고 선거 전에 나 안 해요. 나 선거 전날까지만 출근할 거예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인다는 게 진짜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에 그것도 요직에 네. 자리 차지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같이 엉망이냐 정말. 네, 네. 최소한의 공직 의식이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함박 스테이크 저희가 좀 준비했거든요. 한번 좀 드셔보시겠습니까? 네. 광고 이 급발진. 함박스테이크는 왜 말이 안 되나요? 이렇게 맛있는 함박 스테이크 없어요. 말도 근데- 안 되게 맛있습니다. 깜짝이야. 근데 너무 싸게 팔아요? 가격도 말도 안 됩니다. 네. 이게 한 팩에 큰 덩어리 2개 들어있는데 6,900원입니다. 에?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와, 진짜 한번 맛 좀 보시겠습니까? 네, 네. 네. 두툼한 함박 아, 이거 스테이크. 먹으라고요? 옛날에 네. 먹던 새콤한 케찹 맛이 좀 나는 그런 함박 스테이크입니다. 다음 주에는 뭐 줄 거예요? 다음 주 오늘 팔리는 거 봐서 네. 드립니다. 와. 네, 소스를 옛날 맛이 많이 나는 양파 앤 토마토 소스를 사용해서 추억의 맛이 나고요. 위에 요- 치즈도 있는 것 같은데. 치즈도 좀 네. 저희가 뿌렸죠. 예.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함박 스테이크를 아주 두툼하고 둥근 덩어리로 피디님 네, 무슨 얘기했는데 못 들었어. 이렇게 먹는데 육즙이 잘 지켜지고요. 또 육향, 풍미가 살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이제 함박이 돼지고기랑 소고기를 7대3 비율로 배합을 할 때 제일 맛있다네요. 그게 네, 황금 비율. 황금 네. 비율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육가공을 한 이 회사의 노하우. 이 떡갈비는요 소고기가 70%일 때 맛있고 이 함박은 돼지고기 소고기가 7대3 비율일 때 제일 맛있다는 거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네. 함박은 또 소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토마토를 많이 넣어서요. 왜냐면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거 꼭 알려줘야 될 내용들이 좀 있으셔서 요건 꼭 진짜로.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 네. 얘기를. 왜냐하면 애들 어릴 때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잖아요. 네. 엄마들이. 그래서 제가 늘 하나로 마트에 가서 돼지고기 반, 소고기 반을 반반에 섞어서 5대5로 하셨구나. 네. 어떻게 하세요? 와. 그렇게 해서 먹였죠 애들. 예. 5대5. 그 그때 한- 맛이 안 났죠? 한살림에서도 이렇게 네. 하고 그랬는데 7대3이었어요. 이게 더 맛있네. 네, 아. 7대3. 7대3이었어. 네, 7대3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애 큰 게 어른이잖아요. 남편도 좀 맛있는 거 아, 주세요. 너무 하시네 진짜. 애들만 너무 챙기지 마시고. 아, 진짜 이거 우리 엄마들 참 문제입니다. 뭐 맛있는 거 좋은 건 다 애들만 먹이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그 김용여 선생님 있잖아요. 탤런트. 네.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남편이 들어와서 밥 달라 그러면 늦었는데 무슨 밥을 먹어 이 밤중에. 그리고 딱딱딱 틱틱틱 소리 나면은 아들 왔다고 생각해서 야 뭐 먹을래? 그게 엄마 마음이다. 그러니까요. 엄마들 너무해 진짜. 남편도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네. 아 그러면 우리도 엄마 찾아가면 되겠네요. 예, 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십시오. 아, 근데 이게 7대3인데 네. 비율도 비율인데 이 돼지고기가 국내산이고요. 오. 소고기는 호주산입니다. 진짜 호주산 맛있다. 네. 청정오로 만들었고 네. 이거 보시면 빵만 있으면 짱 되겠다. 커요. 이따만해요. 네네네. 이게 2개 들어있는 게 6,900원. 아이고야. 위에 치즈 있잖아요. 네. 이거 우리가 얹은 게 아니고 네. 팩에 이렇게 치즈까지 들어있어요. 네. 돌리면 아. 이렇게 나옵니다. 김밥을 조금 덜 먹었어야 되는데. 아, 댓글에 또 우리 신 기자님 네. 젓가락질 못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젓가락질 잘해야만 한 방 잘 먹나요? 먹나요? 예, 예. 그거 아닙니다. 맛있게만 드시면 되는 거고요. 네. 소스 이야기 좀만 더 이어가면 토마토, 표고버섯, 양파, 마늘, 생강, 참기름 이런 천연재료로 만든 요 소스인데 저는 이거를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참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원 이외에는 어떤 화학 첨가제도 넣지 않았대요. 아 미원은 들어왔어요? 미원만 넣었어요. 예, 미원만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아니야? 사장님이 나는 미원은 절대 안 쓰는데. 이거 아. 직접 얘기해 달래요.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미원 이외에는 어떤 화학 첨가제도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이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원만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머지 재료는 다 천연. 토마토, 표고버섯, 양파, 마늘, 생강, 참기름 다 천연인데 미원 딱 하나만 조금 화순감. 내게 맛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네. 미원을 조금. 미원이 킥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살아있는 식감 위해서 고기를 갈지 않고 손으로 다져서 넣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수제 진짜. 한박, 육즙도 팡팡 터지는. 요거 이제 전자레인지 3분만 돌리시면 바로 드실 수 있거든요. 진짜? 예, 밥과 함께 드시면 좋고요. 한 팩에 큰 덩어리 2개 6,900원. 진짜 싸다. 이거 한 20개씩 쌓아놓고 드셔야죠. 네, 상위 1% 맛집 해와 바다. 가성비하면 해와 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검색창에 해와 바다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와 바다. 아유 다 했다. 나도 좀 맛 좀 봐야 되겠다. 맛보실 동안 책 광고 하세요. 네. 아 참. 아 맞다. 대망론 이거 무슨 책입니까? 예, 한박대만. 함박스테이크 대망론이라고 지금. 대망론. 예, 뭐에 관한 사실은 책이에요? 그 작년에 비상계엄이 터지고
현재 먹느냐고 저도 현재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네. 저를 비롯해서 이제 정의당의 김종대 전 의원님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박혜경식 앵커 네 사람이 탄핵 선고 이유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진짜 중요한 네. 얘기죠. 예. 우리가 8년 전에도 탄핵을 겪었지만 그때 제대로 준비를 좀 못했던 것이 좀 부족한 평가를 받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정부에서 꼭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끼리 생각한 거를 좀 묶어봤어요. 네네네. 세 차례에 걸쳐서 정책 토론회를 열었고 그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성과물을 이렇게 색으로 엮었습니다. 네 분이 같이 공주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대망론 네. 시중에서 판매 중이니까 아 절찰림 판매 중. 네. 순위가 자꾸 올라가고 어머. 있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베스트셀러 대망론 많이들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해도 네. 괜찮겠습니까? 네. 함박 스테이크 맛있었죠? 네, 네. 너무 맛있었어요. 예. 다음 주에 뭐 줄지 기대됩니다. 네, 다음 주에 아, 요거 방송 못 빠지겠네. 요 때문에. 끝까지 가셔야 다음 돼요. 주에 먹을 게 기대돼서. 네네. 자, 여러분도 많이들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장윤선 기자님 그리고 김용남 유튜버님으로 갈게요 일단은. 네. 정치인님. 정치인님? 전 의원님. 정치인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정치인 아니 뭐 당장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전 의원으로 정리해. 전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신혜영 기자도 고생 많으셨고요. 함박 스테이크 만드신 해와바다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